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억울합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강경윤 기자가 노종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저를 구속시키려고 14가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함께 모욕 혐의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서 우리 강경윤 기자에게 정식적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경윤이 누나 미안합니다. 라고 할 줄 알았죠. 그리고 한 인간이 카라큘라를 따라하냐고 얘기했는데 이 양반아, 이거는 이미 20-30년 전부터 개그맨들이 방송에서 많이 썼던 거야. 그리고 이진호가 그걸 따라한 거고 카라큘라도 따라한 거고, 그렇게 따지자면 내가 먼저 썼어. 개그맨인 내가. 이 양반아, 이럴 줄 알았지. 이거야 바로. 뭘 알고나 해. 자, 그러면 그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14가지 강경윤이 저를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무혐의를 받았는지, 그리고 기레기란 부분은 제가 벌금형을 50만 원 받았지만서도 대법원 5월 24일 날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기레기는 더 이상 유죄가 아니다라는 판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켜보는 기자 중에 강경윤 기자가 있습니다. SBS 자회사 기자입니다. 근데 우리 강경윤 기자가 한때는요, 우리 김호중 씨를 김영호 씨와 함께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탁 씨를 이진호 유튜버와 함께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황영우 씨를 이진호 유튜버와 함께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뭐 이것저것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또 저에 대한 오보 기사를 써서 저한테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경찰서에서 여러분 고소당하잖아요. 그러면 꽤 오랜 시간 조사를 받습니다. 기분 더럽고 가평 작같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 가면 막 형사들하고 싸웁니다. 나름대로 당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강경윤 기자를 고소한 거 일정 부분 인정은 됐습니다. 명예훼손 부분은 일정 부분 인정이 되나, 하지만 그 부분이 작고 또 제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기자로서 공익성을 요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그래서 검찰에서 제 항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고 역시 증거가 좀 불충분하고 공익성을 요한다고 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강경윤이 노종원의 도움을 받아서 저를 고소해서 구속시키려고 아주 노력했습니다. 14가지의 명예훼손 혐의와 1가지의 모욕 혐의입니다. 근데 14가지 전부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명예훼손부터 14가지 쭉 어떻게 무혐의를 받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9일 방송에서 황영웅 오보에 당해 강경윤 오보반론 정정보도기사, 권영찬 공격하는 이유, 이진호 고소. 결론적으로 우리 강경윤 씨는 김호중 소속사로부터 2억 원의 민사소송을 당했고, 그로부터 합의를 하는 조건으로 정정과 반론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이거는 SBS 이름을 달고 나간 기사로서 반론 보도와 정정 보도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회사와 강경윤 기자에게 치명타를 준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때 강경윤 기자는 징계 아닌 징계를 받아서 월봉이 호봉수가 깎이던지 아마 징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언론사 기자들한테 들었지만서도 사실 확인은 없었다고 사실 있는 그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무혐의 받았습니다. 두 번째, 황용도 당해 이진호 강경윤 카르텔 최초 보도. 이진호는 강경윤을 왜 강경윤은 월급 어디서 받나? 근데 내용을 보면 14개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진호가 저를 고소한 거 민사소송 278가지인가요? 이것도 다 이 내용이랑 비슷비슷합니다. 왜냐? 저는 딱 한두 가지만 물어뜯는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278개라고 하더라도 하나로 묶으면은 딱 한 묶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혹시 이진호 유튜버한테 뭐 통장이나 선물 같은 거 받은 거 있습니까? 화내지 마시고 혹시 통장 내역서 깔 수 있습니까? 혹시 받은 선물 있으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진호 유튜버에게 강경윤 기자가 녹취록을 제공했다고 제가 고양경찰서에 고소를 했을 때 본인이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강경윤 기자, SBS는 이 사실을 알아요? 혹시 당신 SBS 자회사에도 월급 받고 이진호 씨한테도 월급이나 용돈 선물을 받는 거예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진호 유튜버는 제 영상을 올림으로 업로드함으로써 유튜브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강경윤이 공짜로 줄 일이 없습니다. 형사도 이 부분을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역시도 강경윤이 이진호에게 제 녹취록을 제공했기 때문에 제가 무혐의 받은 겁니다. 네, 여기서는 뭘까요? 바로 강경윤 기자가 오메가X 측의 한 아버지로부터 청탁을 받는데
이 아버지가 기자라고 합니다. 강경훈은 죽어도 청탁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 카톡방에서는요, 몇몇 기자가 오메가X 측의 한 아버지가 기사 청탁을 했다는 카톡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했고, 그리고 또 이 내용도 그래서 무혐의 사실로 받아졌습니다. 자, 네 번째는 세무구문입니다. 제가 하나하나씩만 줄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강경훈 기자로부터 어떠한 임용 계약을 한 설이 있지 않을까요? 이것도 설입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서도요. 이 내용도 인지용 유튜버의 내용을 보면요, 강경훈 기자와 이진우 유튜버의 카르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메가X에 대한 진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강경훈 기자가 오메가X에 노종원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이진호가 이야기를 한 부분이 나옵니다. 기자, 변호사, SBS, IPQ는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녹취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강경윤 기자가 변호사를 아이들에게 소개를 시켜줬다. 예,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원래 그 기자님들이 예. 기사를 쓰는 부분에서 기사를 쓰는 것까지만 해야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태에 참여를 하시는 게 원래는 기자님들이 하지 않는 일들이시잖아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강 기자가 오메가X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라고 하니까 맞다고 하죠. 그런데 기자들은 보통 그런 거 안 하지 않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강경윤 기자가 자기가 인정합니다. 내가 노종원 씨를 오메가X에 소개해줘서 굉장히 난처했다. 이 녹취록이 나옴으로써 제가 무혐의를 받은 겁니다. 그 법적인 조언 받는 건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고, 네. 근데 제가 그때 거기서 좀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제가 또 변호사를 소개시켜주면은 진짜 난리칠까봐. 그래서 네네네. 제가 그 기자회견 얘기도 하려고 했었는데, 이진우 유튜버가 월급을 따로 주나요? 아니면 이진우 유튜버가 선물을 주나요?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문호동 무임금의 원칙입니다. 이진우는 강경훈으로부터 녹취를 받아서 제 영상을 많이 업로드했습니다. 그럼 뭘 받을까요? 유튜브로부터 광고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슈퍼챗을 받습니다. 그럼 뭘까요? 그러면 강경윤은 이진우의 부하나 종속 직원이 아닌 이상은 아무것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선물 하나라도 받게 됐습니다. 저는 그 당위성을 설명했더니 역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강경윤 기자는 SBS 자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이진우 유튜브로부터 월급을 받는 겁니까? 저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받는 겁니까? 하고 점을 찍어놨습니다. 근데 저는 뭘로 했습니까? 전부 질문으로 던진 겁니다. 그리고 그 또한도 강경윤이 이진우에게 녹취록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사실은 무혐의를 받은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월급을 받나 선물을 받나? 아니, 이거는 이진우 유튜버와 강경윤 기자가 공개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도 공개해달라고 했던 겁니다.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아마 이거는 강경윤 기자가 돈을 안 냈을 겁니다. 그럼 뭐예요? 누군가가 돈을 내줬기 때문에 이것도 김영란법 위반이 되고 또 증거로 채택이 된다면 이것 또한도 기자윤리강령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오메가X 재판에 강경윤 기자가 녹취록을 제공했고 속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속기록은 보통 싸면 10만원, 비싸면 30만원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녹취록을 제공하면서 강경윤이 돈을 냈을까요? 아니요. 변호사 측에서 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거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은 겁니다. 아마 이거는 강경훈 기자가 돈을 안 냈을 겁니다. 일종의 브로커입니다. 일종의 거강꾼입니다. 아니, 기자들이 기자만 써서 월급을 받아야지 그 이외에 다른 일하면 이 또한도 윤리강령 위반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진호가 인지용 유튜버에게 녹취록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경윤도 자기가 인정했습니다. 그 법적인 조언 받는 건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고, 네. 근데 제가 그때 거기서 좀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제가 또 변호사를 소개시켜주면은 진짜 난리칠까봐. 그래서 네네네. 제가 그 기자회견 얘기도 하려고 했었는데, 아니, 기자 플러스 브로커입니까? 아니, 당연히 녹취록을 제공하고 속기록을 제공하면은 이거는 일종의 브로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혐의를 받은 겁니다. 강경윤은 한두 번 재판에 녹취록을 제공하고 속기록을 제공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이두희 대표 메타공주에도 우리 강경윤 기자의 녹취록이 속기록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법정에서 쓰였습니다. 오메가X에도 녹취록, 속기록을 제공했습니다. 이것도 법정에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도대체 몇 건이나 개입한 겁니까? 강경윤 기자, 당신은 기자 브로커입니까? 기자입니까? 제대로 답변해 주시고, 강경윤 기자, 당신은 이진우 유튜버 따까리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녹취록을 제공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문호동 무임금의 원칙입니다. 공짜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 당시에 이러한 내용을 갖고 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조사를 했고 있는 그대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여덟 번째, 강경훈 기자는 도대체 기자일까요? 아니면 녹취 브로커일까요? 아니면 변호사 브로커일까요?
강경윤 기자 아닌 강경윤 변호사 브로커입니다. 강경윤 기자는 기자일까요? 아니면 변호사 브로커일까요? 강경윤 기자는 기자일까요? 아니면 사건 브로커나 녹취 전문 기자일까요? 이것도 녹취 전문에서 자기가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전부 이진호를 갖다 줍니다. 강경윤은 SBS 연예뉴스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아니야, 어쩌면 이진호에게 또 다른 월급이나 또 다른 거기에 응당한 뭐를 받지 않을까요? 이것도 전부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이거 전부 노종원 변호사가 도와준 걸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아니면은 노종원 변호사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당신의 법무법인 이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 제가 잘못 본 거라면은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사과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변호사와 모든 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대한 이익분을 우리 이진호 유튜버나 강경훈 기자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뭐뭐 할 것입니다. 축축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현금이 오고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른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강경훈 기자나 이진호 유튜버의 또 다른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추측석입니다. 이진호와 강경윤은 그에 대해서 아주 작으나 몇 천만 원 단위나 아마 2천만 원이라는 느낌을 준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느낌입니다. 2천만 원에서 큰 거는 5천만 원 단위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도 제가 다른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갖다 붙인 겁니다. 이거는 강경윤이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뭐일 것이다. 확정이 아닙니다.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강경윤이 이진호에게 녹취를 제공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진호 유튜버가 강경윤 기자가 노종원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녹취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경윤 기자가 윤혜경 대표에게 내가 노종원 변호사를 소개해준 게 곤란해서 더 이상은 못 소개했다는 녹취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증거입니다. 10번입니다. 우리 이진호와 한 팀으로 돈을 받고 우리 기사를 썼다라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아니 SBS 연예뉴스도 바쁜데 왜 재판부에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기록을 제공합니까? 이 기록은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혐의 받은 겁니다. 카르텔인 기자들이 기사를 단독으로 밀어주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그냥 낼까요? 저는 여기 아마 돈이 오고 가든지 아니면 선물이 오고 가든지. 근데 요즘은 선물 잘 안 받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물은 오로지 부모님들한테도 추석 선물 뭘로 드릴까 하면은요. 머니를 얘기합니다. 이것도 한 예를 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강경윤 기자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는 돈 받고 취재하는 거 하지 말아주세요. A와 B와 싸움이 있고 A와 B와의 다툼이 있으면 누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꼭 강경윤과 이진호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당신 과연 강경윤 씨랑 건당 얼마 받은 거야? 아니 강경윤이 녹취를 제공하잖아요. 그럼 이진호는 영상을 올립니다. 그럼 업로드를 하면 유튜브로부터 꽤 많은 수익을 받습니다.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강경윤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무혐의를 받은 겁니다. 14번째, 변호사를 소개해주면서 밥 한 끼 안 얻어먹었을까요? 혹시나 거기에 대한 수수료 받지 않았을까요? 한 끼를 얻어먹었다고 해도 이거는 위반이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많은 재판에 강경윤이 녹취록, 속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속기록은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싸게는 10만원, 비싸게는 30만원입니다. 이거를 강경윤이 매번 돈을 내면서 공익제보를 했을까요? 강경윤이 부자입니까? 뭐 돈은 많이 벌겠죠. 그 부분을 인정받은 겁니다. 그리고 무혐의를 받은 겁니다. 강경윤도 공인입니다. 이진호도 공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추측성 보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허위사실 유포라는 거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믿었고 취재를 했고 또 그러한 내용이 있다는 걸 증거로 다 제출했습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50만원 벌금 받은 거 모욕입니다. 강경윤 기자 기레기 된 거예요? 기사 복사는 기레기 기자라는 걸 자기가 보여줬잖아. 강경윤 기자 기레기 됐어요? 이것도 질문으로 던진 겁니다. 근데 강경윤 기자를 기레기라고 표현한 거는 모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0만원 벌금 받았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지난 2024년 5월 24일 날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어떤 판결일까요?